자, 이번 과는 이제 재고자산 수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량,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 재고자산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기록법. 자, 계속기록법은 매입과 매출 시마다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죠. 말 그대로 매입과 매출 시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계속기록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걸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만약에 100개를 매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100개를 매입을 해서 80개를 팔았습니다. 80개를 판매를 하면 몇 개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20개의 재고가 남아있겠죠. 이 재고를 계산하는 게 계속기록법이에요.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기초재고에서 매입액을 더해주시면 돼요. 매입액을 더해주시고요. 매출된 거,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기말재고가 계산이 됩니다. 기말재고가 계산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계속기록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이 뭐라고 했냐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그랬습니다. 판매 가능액. 그래서 기초재고가 없으면 매입액에서 매출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실질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재고조사법. 자,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매입만 기록하고 매출은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매출은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100개를 매입을 했어요. 100개를 매입을 했는데 20개의 재고가 있어요. 20개의 재고가 있으면 몇 개가 판매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80개가 판매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량은 제가 가정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수량은 제가 가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매입해서 20개의 재고가 남아있으니까 80개가 판매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판매 가능액이죠. 매입액에서 기말재고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말재고를 빼주시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매출 원가가 계산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무슨 법이냐면 실질재고조사법이다라는 얘기죠.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 이 공식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속기록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 자, 계속기록법은 매입과 매출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100개 매입했고 80개 판매를 했다. 몇 개가 남았느냐? 기말재고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기말재고.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팔린 거 매출원가를 빼주면은 기말재고는 20개다. 이렇게 기말재고를 계산하는 게 계속기록법이고요. 실질재고조사법은 매입만 기록하고 매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은 걸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매입해서 20개가 남아있으니까 몇 개가 팔렸니? 매출원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매출원가. 그래서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매출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판매 가능액 괄호 열고 닫고를 하면 판매 가능액이 되는 거죠. 굳이 괄호 열고 닫고는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자,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실질재고조사법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느냐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할 수가 있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감모손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부수량과 실질수량의 차이입니다. 실질수량의 차이를 우리가 감모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런 게 왜 생길까요? 도난이라든지 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파손, 부패라든지 등등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들이 이제 감모 손실이 되는 겁니다.
자, 도난이나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들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관을 하면서 부패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말을 써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과 가게를 하는데 사과를 팔아요. 사과를 파는데 사과 100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10상자를 도난당했습니다. 이게 자주 발생하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는 뭐 홍수가 나서 사과 상자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과를 보관을 하다 보면 꼭 한두 개씩은 썩더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말을 원가성이 없다라는 말을 씁니다. 원가성이 없다. 얘는 원가성이 있다라는 말을 쓰고요. 원가성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뭘로 다 처리를 하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뭘로 다 처리를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장부 수량이 두 개인데 실질 수량은 만약에 한 개, 그러면은 한 개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죠. 한 개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개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이걸 3개라고 할게요. 장부 수량이 3개예요. 실질 수량이 1개입니다. 그러면 2개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감모 손실 중에서 50%는 정상적이고요. 50%는 정상적, 나머지 50%는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다. 비정상적이다. 라고 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일단은 상품이 2개만큼 없어졌겠죠? 대변에 상품 2개가 가시면 되고요. 정상적인 것은, 자, 차변에 와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인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매출원가에 가산을 해줘요. 한 개는. 나머지 비정상적인 것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한 개,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준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모 손실 중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럼 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매출원가로 처리를 했을 때랑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자, 이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비용이죠. 매출원가도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도 비용입니다.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둘 다 비용이에요. 둘 다 비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얘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리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이죠.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수익이 크게 매출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눠져요. 매출과 영업의 수익으로 나눠지고요. 비용은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리고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법인세 비용이 있죠. 마지막 법인세 등 이렇게 있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주면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라고 하죠.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관리비는 영업이익. 이 정도 공식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 플러스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입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마이너스 법인세를 하면 법인세 등 이렇게 해주시면 당기 순이익 계산이 돼요. 당기 순이익입니다. 자,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겠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당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줄어들죠. 어쨌든 이익이 줄어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차이입니다. 당기 순이익에는 당기 순이익은 똑같이 줄어드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어느 비용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차이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자, 이걸 이렇게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는 걸 우리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에 여러분들 구분계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구분계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분계산의 원칙에 의해서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그리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당기 순이익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여러분? 이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나온다. 감모 손실은 장부 수량과 실질 수량의 차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난이나 천재지변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부패와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정상적으로 발생을 하면 매출원가에 포함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매출원가에 포함을 해라.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감모손실과 곁들여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간단하게 또 평가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손실. 장부재고액이 10만 원이고요. 실질재고액이 8만 원입니다. 실질재고액이 8만 원이에요. 순실현 가능액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시가라고 합니다.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시가입니다. 7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감모손실이라고 그래요. 감모손실이 얼마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2만 원. 자, 이렇게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평가손실이라고 합니다. 평가손실은 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감모손실 중 60%는 만약에 정상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40%는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의 60%면 정상적인 것은 12,000원, 8,000원은 비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실제 팔을 수 있는 게 10만원일까요? 8만원일까요? 8만원이겠죠. 근데 그 8만원을 팔았을 때 시가가 떨어져서 7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평가손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참고로 평가이익은 우리 회계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손실만 인정을 합니다. 손실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가법이다 라는 말을 써요. 낮은 금액만 인정을 해준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밀가루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얻은 이익은 인정하지 않아요. 평가이익은 인정을 하지 않고요. 평가손실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회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저가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이거 분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감모손실을 먼저 분개를 하면 대변에 상품의 금액이 2만 원이 없어졌어요. 2만 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대변에 상품이 2만 원. 차변에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은 차변에 매출원가, 감모손실이라고 먼저 쓸게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손실인데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은 12,000원이 되겠죠. 나머지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감모손실은 비정상적인 거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감모손실 분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평가손실 분기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느냐면 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분기는 차변의 상품 평가손실 금액은 10,000원이고요. 대변에는 상품 평가손실 충당금 상품 평가손실 충당금 10,0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품 평가손실은 역시 마찬가지 팔린 걸로 다 그냥 처리가 돼요. 매출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인 것 감모손실도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손실도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요거 이론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면 재고자산 차감 계정입니다. 재고자산 차감 계정. 자, 이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12,000원 여기 매출원가에 가산이 되는 거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 8,000원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상품 평가 손실 10,000원은 다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플러스 10,000원 이렇게. 그래서 토탈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22,000원이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22,000원.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는 금액은 8,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들어갑니다.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얼마 들어가냐면 실지재고액이 8만원이죠. 8만원 실지재고액으로 들어가요. 실지재고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품 8만원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상품평가 손실 충당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품평가 손실 충당금 10,000원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시가는 7만원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를 순실현 가능액은 7만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차감 계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차감 계정이다 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을 차감 계정이라고 그래요. 자,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부재고액이 10만원, 실지재고액이 8만원, 순실현 가능액. 내가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만원이라고 했을 때 장부재고액과 실지재고액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감모손실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사과가 2개 썩었잖아. 감모손실 발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썩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니까 이 팔린 걸로 처리하지 뭐.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둑 맞았다.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거죠.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는 얘기죠. 평가이익은 인정을 하지 않고 평가손실만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저가법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분계를 표현하면은 자, 감모손실 먼저 분계를 표현하면 2만원이 빵꾸 났어요. 대변에 상품 2만원. 정상적인 것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즉 매출원가에 12,000원, 영업의 비용에 8,000원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자, 실지 재고액과 순실현 가능액의 차이. 내가 실제 팔을 수 있는 거는 이제 10만원이 아니라 8만원이잖아요. 8만원인데 시가가 떨어졌어요. 7만원밖에 못 받아요. 만원만큼 손실이 생겼습니다. 상품 평가 손실 만원. 대변에는 상품 평가 손실 충당금 만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상품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해놓고서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은 얼마니? 아니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은 22,000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얼마? 8,000원. 이렇게. 또는 그냥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건 얼마니?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만원이죠. 3만원. 물음을 잘 보셔야 돼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니? 22,000원.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니? 8,000원. 그게 아니라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니? 3만 원.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가손실충당금은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상품 밑에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차감계정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재무상태표에는 장부재고액이 아니라 실질재고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손실충당금을 빼주면 시가가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 강의 이렇게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질재고조사법을 쓰지만 아주 중요한 재고자산일 경우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감모손실 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또 재고관리가 되고요. 여러분들 장부에만 기록하는 계속기록법을 쓰면 창고에서 물건이 도난당해도 모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들어오고 나가고를 장부에만 기록을 해요. 장부에만 기록하면은 창고에서 실제 몇 개가 도난당했고 몇 개가 분실됐고 몇 개가 부패됐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